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는 허리 인대 문제라든지 근육통 혹은 조금 더 심해지면 허리 디스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단 병원 안 가고 인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꼭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2016년에 유러피언 저널에서 나온 그 논문이 있는데 한 100회 정도 인용이 된 논문이고요. 상당히 많은 네,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총 16개 나라에서 각각에서 종합한 그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꼭 병원을 내원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종합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래도 그나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위주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종합해봤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앞서서 이 논문에서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으로는 한 4개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암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척추 종양이 있을 수 있죠. 척추 골절이. 네, 척추 골절이 있을 수 있고 또 척추 감염도 생길 수 있고요. 척추 감염이 있고요. 정말 드물게는 말총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말총증후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드물기도 하고 이 증상 자체가 심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허리 통증 시에 꼭 병원을 가야 하는 가이드라인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50세 이상의 환자입니다. 50세 이상의 환자인 경우에는 미만의 환자에 비해서 척추 골절이라든지 척추 종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환자 같은 경우에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추가 검사,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세 미만의 환자입니다. 20세 미만의 환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척추가 아직 성숙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척추 변형이 잘 생기게 되고 변형이 잘 생기면 훨씬 더 골절이나 이런 것들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10대 때 꼭 이제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졌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 깁스를 한 달 동안 하고 다니는 경우에 네. 이렇게 휘어요. 네. 척추가 네. 이 자세로 굳어져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스콜리오시스, 이제 척추 측만증 네. 이런 척추 것들도 측만. 좀 더 잘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연령에서 호발하는 척추 종양 네. 같은 게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그런 것도 좀 잘 감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20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래쪽 허리 통증이 아니라 등 통증, 다르게 얘기해서는 흉추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등 통증은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척추 질환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악성 종양은 척추 중에서도 흉추에서 가장 많이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상이 있을 때 흉추의 압박 골절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대동맥류와 같이 정말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도 등의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대동맥 박리가 다이섹션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동맥이 갑자기 막 끊어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꼭 등 통증처럼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꼭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이구나라고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췌장염도 등 통증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등으로 오는 통증은 대부분 심각한 경우인 그거 같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증의 양상입니다. 제가 아래 말씀드리는 3가지 통증 양상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4주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은 모두 악성 종양이 있을 때 그런 생길 수 있는 증상 양상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는 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환자가 암이 있을 경우에 그 스테이지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척추 쪽으로도 전이가 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저희가 영상의학과에서 판독할 때 뼈 전이가 상당히 흔하거든요. 네. 그게 세 번째로 흔하다고 돼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스파인, 이 척추로 가는 전이가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에 피가 많이 가잖아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이도 잘 되는 거죠. 전이도 잘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또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간과하지 말고 꼭 주치의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설명하기 힘든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암이 있을 때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살 빠지죠. 네, 갑자기 살 빠지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4주 동안에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될 때 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데 설명하기 힘든 그런 다이어트를 안 해안. 네, 다이어트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쭉쭉 빠지는 경우에는 음. 꼭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전신 권태감이 있을 때입니다. 보통 척추에 감염이 있을 때 38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거나 전신 권태감이라고 하죠. 전신 권태감은 뭐 약간 이유 없이 힘이 빠진다거나 전신이 약간 나약한 느낌을 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 그걸 우리가 권태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척추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척추 변형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척추 전만증이 있고요. 네. 후만증,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측만증.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정상 척추 정렬이 아닌 분들은 네.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약간 골절의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진료 보러 가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골다공증은 주로 나이 많은 여성에서 네. 잘 생긴다고 되어 있죠. 호르몬 체인지 때문에 네, 생기죠. 호르몬 체인지 때문에 대변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 50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특히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이런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척추에 압박골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굳이 외상이 아니라도 압박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로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복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척추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맞아요. 척추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 복용하는 기관과 비례해서 이러한 척추골절이나 감염의 유병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병원 진료를 꼭 보아야 하는 가이드라인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표 지금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병원 진료 보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 진료를 보셔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